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키우기가 너무 쉬운 호접란 비바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경으로 키워도 잘 크고요. 식재에다 심어도 너무너무 잘 큽니다. 그리고 이 비바체는 꽃도 아주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다른 장점들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것과 식재 키우고 있는 것 비교도 해드릴게요. 꽃이 조금 작게 달린 식재 심은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달려도 너무 예쁘죠. 이쪽에는 4송이가 달렸고 여기는 지금 7송이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지 않는 것까지 7송이입니다. 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건강합니다. 이 비바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뿌리들이 이렇게 공중 뿌리가 없습니다. 다 화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순둥순둥 잘 큽니다. 공중 뿌리가 많아도 아주 키우기가 관리하기가 힘든데요. 이 비바체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들이 다 화분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페트병에다 제가 심은 건데요. 여기도 뿌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나온 뿌리는 없습니다. 공중 뿌리는 없고요. 꽃은 여기 9송이가 폈습니다. 이 비바체 꽃은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기가 긴 것 아시죠? 길으니까 길게는 6개월까지 핍니다. 플라스틱 타공 화분에 한 2달 전에 옮겨 심었는데요. 이렇게 금방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바체의 좋은 점은 키우기도 순둥순둥 쉽게 잘 크고요. 뿌리가 바깥으로 탈출을 안 해서 키우기가 되게 깔끔하고 또 키우기도 좋고요. 이게 공중 뿌리가 많으면 바깥으로 나올까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바체는 공중 뿌리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키우기가 좋아요. 그럼 호접란 중에서 제일 착한 호접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도 오래가고 그지요? 꽃도 정말 예쁘죠. 이 비바체는 수경재배 키울 때 같이 구입해서 심은 건데요. 꽃송이는 지금 15개가 달렸고요. 심었을 때 그렇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처음 나온 잎도 다음 나온 잎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런 뿌리가 이 안에 꽉 차서 지금 바깥으로 좀 나오는데요. 이 안쪽에 지금 뿌리가 꽉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비바체들인데요. 식재에 심은 비바체들과 꽃송이가 비교가 될 만큼 아주 많이 차이가 나게 달렸습니다. 앞쪽에 있는 꽃대가 하나는 꽃송이가 모두 26개가 달렸는데요. 뒤쪽에 있는 꽃대가 2개인 것은 꽃송이가 모두 32송이가 달렸습니다. 아직 더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꽃송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경으로 키우면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꽃송이도 많이 달리지만 뿌리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뿌리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꽃대 길이도 식재에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자랐고 또 꽃도 아주 풍성하게 폈습니다. 수경 재배는 땅에서 자라는 식물은 토양 없이 양액으로만 키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로 키우더라도 식재를 넣어서 키우면 수경재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 키우는데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은 수경재배라고 할 수 있지만 수경재배에 필요한 이 세 가지인데요. 용기는 지름이 약 12cm 정도면 되고요. 높이는 25에서 30cm 정도면 적합합니다. 지지대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지지대는 이 병 지름의 4배 정도만 자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반을 접습니다. 병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여기에 요 지름보다가 조금 작은 크기를 중간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조금 작은 부분에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한 1.5cm 정도 위에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여기를 꺾어줍니다. 여기도 1.5cm 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고접란을 여기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분재철사를 좀 가는 것을 사용하면 여기가 휘어질 수 있으니까 제일 굵은 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옷걸이를 사용해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 주는 방법입니다. 이 하이포넥스를 이 작은 병에 소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이 여기에 90% 정도 들어가게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20분이 지나면 물을 빼줍니다. 이렇게 호수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물이 엄청 빨리 빠지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다 빠졌네요. 2년 동안 자란 뿌리인데 병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병도 길이는 30cm고요. 그리고 지름은 12cm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뿌리들이 지금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생장점이 열려있는 뿌리들이 있죠. 고접란 뿌리 수명이 6개월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들은 지금 오래된 것은 3년 된 것도 있겠죠. 여기 와서 새로 나온 뿌리들이 대부분 요 밑에 많은데요. 아직까지 뿌리가 건강합니다.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중인데도 생장점이 열려있는 뿌리들이 많아요. 고접란은 자생지가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아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자생지에서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착생해서 자랍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수경재배 방법이 뿌리를 드러내놓고 외부보다 습도가 높은 병 속에 넣어서 키우고 있어서 식재 키우는 것보다가 착생식물 키우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란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와 식재에 심은 것 두 가지를 따로 둬봤는데요. 수경재배가 훨씬 잘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 역사는 167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1930년쯤에는 농업 생산에 용역재배 방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에서 생물학적 생명 유지 장치를 위해서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경재배의 장점은 토양 없이 물과 수용성 비료와 배수구가 없는 투명한 유리 용기만 있으면 쉽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호접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오염된 식재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수경재배는 날씨가 따뜻한 여름에 비료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물에 액비를 타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키우는 방법으로 키워보시면 아주 잘 자랍니다. 스프레이를 아침 저녁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요. 스프레이를 잘못하면 잎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자칫 연부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부었다 빼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서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